박지은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나오시면 제가 기분이 좋아져요. 예. 일단 재밌어. 개그맨들. 웃겨. 네, 오늘 하여튼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네. 기자회견이 시작이 됩니다. 잠시 후 9분 후에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어떤 내용이 될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반적으로. 자, 공중파 라디오에서 잘한 게 과연 있나 싶을 정도로 네. 뭐 모든 지표에서 나라가 조금 뒤로 좀 처진 상황이다, 후퇴된 상황이다. 뭐 또 다 뭐 일일이 나열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아요. 네, 국민 모든 지표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잘한 게 그냥 개식용 금지법 그 정도 잘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도 지금 뭐 이렇게 모두 발언은 지금 받긴 받았는데 이런 걸 하려고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좀 답답한 상황이다. 많이 후퇴돼 있다. 답답하다 진짜. 답답하다. 아니 저희 이제 미리 좀 받긴 했는데 길어요. 일단 깁니다. 상당히 각오하고 들어야 되고. 모두 발언이 22분. 그리고 기자회견장 이동에 4에서 5분. 그리고 질의응답이 모두 60분. 그래서 10시 반부터 명실상부 기자회견은 시작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준일 평론가 고소고발 많이 당하셨는데 지난 2년 어땠어요? 뭐 제 고소고발은 차치하고 저 고소고발하고 선방심이 징계하고 이래가지고 범야권이 192석을 달성할 수 있지 않았나. 선방심의위원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틀막 정권의 이미지를 극대화해가지고 그리고 막 너무 난말했어. 제가 진짜 여러 방송에 나가잖아요. 평화방송도 나가잖아요. 평화방송 사장 신부님부터 다 열받았어. 신부님이 거기 사장님이고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니 언론인이 이 정도 말도 못해? 이 정도 말씀을 하면서 사장 신부님이 제가 이제 거기에 발탁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이제 제가 뭐 거기에 부합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제가 이제 저 때문에 법정 제재를 창사 이래 처음 받았거든요. 창사 이래. 근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미 다 소송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는 거고 저는 윤석열 정부의 2년을 어느 정권과 비교해도 최악이다. 이 2년만 딱 놓고 보면. 왜 그러냐면은 자 보십시오. 정권은 기본적으로 출범해서 인기가 정점을 찍은 다음에 완만하게 내려와서 막판에는 안 좋았어요. YS 90%대 찍었어요. 하나의 척결하고 막 그러다가 외환위기 오고서 8%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주 특수한 경우긴 한데 근데 이제 이거에 예외가 딱 하나가 있는데 이명박이었어요. 왜냐면 광우병 소고기 파동으로 20%대로 떨어졌다가 진짜 뭐 나중에는 욕도 많이 먹었지만 반성하는 척했어요. 제가 뒷산에 올라서 아침 이슬 뭐 반성하는 척을 하니까 국민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이게 50%까지 올라가다가 역시 마지막에는 20%에 떨어졌습니다. 역대 이런 정권이 한 번도 없어요. 뭐냐면은 1년이 안 돼가지고 30%대로 떨어져서 지금 회복이 한 번도 안 돼. 지금 20%대로 떨어졌잖아요. 이제 전화면접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정권이 하나도 없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연합뉴스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 2년 평가에 대해서 뭐 한 5명 정도 저까지 포함해서 뭐 전문가 5명 정도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 김영준 교수, 신효일 교수, 뭐 박상병 정치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뭐 그리고 저 이제 그래서 약간 뭐 보수 성향도 계시고 중도 성향도 계시는데 제가 진짜로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를 꼽아야 된다. 잘한 거를. 그래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를 한 거를 이거를 점수를 줘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더 강화하지 마라 이제 앞으로 이 정도까지만 해라. 다른 것도 그만해라. 라고 했는데 정말 더 강화했다가 나라 팔아먹겠습니다. 진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라 팔아먹을 일. 오늘 아침 조간 보니까 네이버 뉴스가 일본이죠 지금. 막 구배질이 됐어요. 라인이죠 라인. 라인 사태. 제가 오늘 이거를 긴급하게 요청드린 이유가 이게 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그 네티즌들 용어로 독도 이제 최근에 일본이 이게 분쟁 지역이다 우리 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왜 대응 안 하냐 그러면서 섬 상납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섬 상납. 예, 섬. 일본은 섬을 상납했다. 네. 근데 이거는 선 상납이다. 선. 라인이. 라인. 선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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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상납이다. 예. 이게 히스토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카카오가 이제 국내에서 카카오톡을 해서 이제 메신저 시장을 먹으면서 이제 네이버가 야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라인이란 걸 만들었는데 경쟁에서 결국은 이제 밀렸고 그래서 일본에 처음에 진출을 해가지고 지금 일본의 70% 이상 9천만 명이 쓰는 이거를 일본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걸 만든 거예요. 라인을. 처음에 라인을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뭐 비즈니스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있었던 그 IT 기업의 강자,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뱅크죠. 소프트뱅크가 이제 야후 재팬도 운영하고 있으니 이쪽에 포탈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A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50대 50 정확하게 반반을. 그러니까 한쪽이 51을 가지면은 경영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 경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일본 야후, 그러니까 A홀딩스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인도네시아도 진출하고 해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다 라인 씁니다. 가보시면 넘버원이 넘버원. 그냥 동남아에서. 한국이 카톡이야. 한국 카톡 쓰듯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전부 라인을 써요. 전원. 베트남, 중국에서는 말레이시아. 전부 위챗 써요. 위챗. 근데 지금 이제 그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보 유출이 뭐 이를테면 계좌번호가 이렇게 뭐 공개된 것도 아니고 뭐 그게 뭐 가볍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일본 내에서 근데 그 정보 유출 이전부터 사실은 일본 내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야, 우리나라 넘버원 기업이 그 메신저를 왜 조선이 가지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되지라는 극우 정치인들의 얘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 전부터. 세상에. 야 그리고 일본의 개인 정보가 왜 한국의 네이버에 가 있지?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본의 극우 인사 극우 정치인들이 실제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야 이거 행정지도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냥 법이에요. 일본이 약간 저는 미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틱톡 문제로 지금 소송 걸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적성 국가인 중국이 미국에서 틱톡을 운영을 하면서 미국의 개인 정보를 가져가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이거 틱톡 금지할게라고 하니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드니까 중국 측 틱톡 운영사가 반발을 해가지고 법정에서 소송을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법을 안 만들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야 행정지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지도가 법보다 더 센 거야 거기는. 거기도 시행령인가? 이쪽에 그런 시행령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랑도 다르고요. 미국하고 달라요. 또 의원 내각제 얘기도 하고 행정 지도를 내리면 단적으로 우리는 만약에 행정 처분이 떨어지면 지도 처분 명령 이런 게 떨어지면 행정 소송을 통해서 번복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그런 일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일본은 독특하게 행정 지도 행정 명령이 매우 강합니다. 거의 지금 법보다 강하다 그랬잖아요. 번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요. 일본의 변호사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면 가장 어려운 소송 중에 하나가 행정소송이래요. 내각에 더 덤비는 거거든요. 내각에. 국회, 내각 같이 돼 있잖아요. 통치 체제에. 그래서 사실은 미개라는 표현이 전 맞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행정부에서 잘못된 명령이 떨어지면 사법부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일본은 그게 좀 미흡해요. 좀 이따가 이제 우리 김준 평론가 말씀하시겠지만 행정명령, 행정지도로 떨어졌지만 번복이 불가능한 상황 아닌가.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답답하다. 결국은 사법부로 해결 안 되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또 그 능력이 되느냐 그 얘기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에서 지난달에 이미 그런 행정지도가 나왔고 2차례 나왔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직접적으로 네이버한테 야후한테 팔아라, 니네 지분을 팔아라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은 너희 영업 정지 시키겠어.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거죠. 행정지도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 한국의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조선일보 일본 특파원이 칼럼을 썼어요. 특파원 리포트. 외교부는 일본 언론 플레이까지 돕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심지어 조선일보가 이거 쓴 거야. 빡쳐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일에 5월 2일에 예. 오후 2시쯤에 도쿄 특파원단 단톡방에 예. 긴급 회의가 열린 거예요. 예. 일본의 이제 총무성이 네. 우리의 입장을 너희한테 전달을 할게. 니들이 잘 보도해줘. 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이버 라인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설명을 한 거야. 근데 특파원단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자회견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시하듯이 해가지고 우리가 니네 입장을 어떻게 들어? 그래서 그치. 이걸 거절을 한 거예요. 잘했네요. 아주 상식적인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외교부가 우리 외교부가 한국 외교부가 언론사 한 곳에 섭외를 해가지고 그 보도를 내줬어요. 어느 나라 외교부야? 어느 나라 외교부야? 우리나라 외교부. 어느 나라 외교통상부, 외교부야? 외교통상부. 어느 나라 외교부야? 그래 이렇게 제목이 나왔어. 1 총무성 당국자 라인 야후 행정지도 지분 매각 강요 아니다라는 기사가 외교부가 어렌지를 해줘가지고 한국 외교부가 어렌지를 해줘가지고 일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누구지? 대사? 그래서 예. 이거 심지어 조선일보 도쿄 특파원도 예. 빡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 쓴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스탠스는 뭐냐면은 뭐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기업의 문제니까 이거는 기업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우리도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스탠스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고 어저께 오후 한 4시쯤 나온 게 네. 일본 그 이제 라인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손 들었습니다. 그래서 팔기로 했어요. 지금. 와. 자, 그래서 이게 뺏기는 거. 이게 뺏기는 중요한 거죠. 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네. 경영 정확하게는 이제 지분의 뭐 1%만 넘어가도 경영권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51, 49 돼도 네. 다 그렇죠. 뭐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왜 문제냐면은 일본 그 라인의 이 글로벌 사업이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이 이 야후 라인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자회사처럼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있어요. 그럼 이 사업까지 다 지금 영향을 접거나 받아요. 다 영향을 받거나 뭐 이걸 다 독립시키거나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회사 가치가 25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선상납한 그러니까 기업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도 같은 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실효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무대응으로 해도 전략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안 되지만 되지만. 예. 그런데 이거는 대놓고 기업을 상납한 거예요 지금 일본한테. 근데 왜 아무 얘기도 안 하지 이거를 지금? 자, 저기 좀 전에 좀 네. 보연을 했던 게 이제 일본하고 한국어 차이점이에요. 우리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예. 지분 매각을 강요하거나 예. 그런 행정 처분 같은 걸 내렸다. 예. 법적으로 다투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그렇죠. 선방심이 했던 예, 거 예. 대부분 선방심이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은 좀 다릅니다. 이 행정 명령, 행정 지도가 예. 거의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고 오. 법부로 다투거나 다퉜을 때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정부, 우리 외교부나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선상납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저도 무방하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여요. 1%만 넘어가도 경영권을 뺏기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 자체가 일본 쪽으로 넘어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더 나아가서는 줘도 된다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거 다 떠나서 정말 그 우리나라 그 디지털 그리고 이 엄청난 어떤 미디어 생태계의 주역 중에 하나인 네이버라는 큰 회사를 사실상 그 글로벌 법인을 통째로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네. 정도 심각하냐면은 자 예.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랑 빗대면 돼요. 예를 들면은 한 코리아 페이스북 코리아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야 페이스북 코리아 우리 줘. 네이버에 넘겨.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데. 그런데 왜 대응을 안 하냐 우리 정부가. 또 하나는 예. 자, 아까 전에 미국하고 중국 틱톡은 예. 둘이 사실상 적성 국가잖아. 예. 가능해. 우리는 지금 한일 관계에서 역대 최고라며 지금 제일 유명한 좋은 정부에 지금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국가라며 사실상 예. 한미일 동맹이 제일 강화됐다며.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일본은 우리를 적성 국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두 개 같아요. 아예 별로 모르고 있거나 저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일본 눈치 많이 보잖아요. 계속 네.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저도 상관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아니 지금 상황 이게 같아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결국 지금 뭐 맘대로 막 방류하고 7조
이상이 지금 방류가 되고 있죠. 독도 문제 앞서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교과서 왜곡 문제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동해를 지금 일본해라고 미국 국무성이 표현했는데 그것도 항의도 지금 외교부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라인 사태까지 선상납 사태까지 그쵸.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냥 러프하게만 따져도 5가지 이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외교부는 뭘 하고 있는 건지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그 같고 와중에 KF21 인도네시아 아이고. 할인해줘가지고 서울신문이 완전 요즘 보수가 되게 색채가 예, 강하거든요. 서울신문 기사 제목이 뭐냐면은 KF21 기수 탈취 논란에 1조 강제 할인 글로벌 호구된 K방산. 완전 세게 세게 글로벌 썼네. 호구됐어요 지금 글로벌 호구. 그러니까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한두 가지 앞서 이제 그 박지훈 변호사께서 지난 2년 뭐 총평하면 어떠냐라고 모든 분야가 지금 다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외교 분야만 간단하게 방산 분야만 간단하게 짚었는데 지금 이 정도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앞서서 집무실에서 그동안의 국정 운영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는 국민보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된 내용 뭐 지금 쭉쭉 뭐 읽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준비된 자료를. 그런데 뭐 특별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뭐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저희가 뭐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초반에 지금 나온 것은 뭐 첨단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규제 개혁 혁파.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 더 볼까요?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 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저는 이거 예, 진짜. 엠바고 걸린 거라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 쉽게 얘기하면 이 느낌은 일단은 지난번에 4월 총선 전에 있었던 51분 대국민 담화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네. 그러니까 그거나 이거나 똑같고 네. 이 느낌이 뭐냐면은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면은 이제 사람들 명함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명하신 분들은 명함이 되게 심플해요. 예. 근데 뭐 잘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조금 명함에 뭐 주렁주렁 뭐가 써 있어 이렇게 내가 네. 모도하고 어디도 나가고 뭐 모도하고 막 명함에 막 이렇게 써 있잖아. 네. 그런 분들이 보통 사기꾼이 많거든요. 아니, 물론 사기꾼 아닌 분도 예, 있지만은 예. 약간 뭘로 이런 걸로 좀 뭐 어떻게 자기 그걸로 도모해 보려는 분들이 많아요. 네. 딱 그 느낌이에요. 딱 그 느낌이에요. 자화자찬이잖아요 지금. 지금 그렇죠. 뭐 잘했다는 막 거잖아요. 잘했다 그 명함에다가 예. 네. 그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뭐 다 얘기를 못하지만 다 공감하기 어렵고 이런 거를 누가 주도해서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추측하건대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저라면 만약에 제가 대통령 아니지만 저라면 저는 이런 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를 위주로 할 것 같은데 네. 했던 거를 뭐하러 얘기를 합니까? 그럼 지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 청신호가 들려오고 뭔 있다. 개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실은. 예. 회복이 될 수도 없는 수출이, 상황이고 반도체 수출이 최근에 늘어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살짝 맞아요. 회복된 예.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착시 것들 효과죠, 착시 본인이 효과.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올해 정도 경제 성장률이 G20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예. 뭔 소리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지금 뭐 작년에 1.4였으니까. 네. 이거 큰일 났어요. 대통령 인식이. 이 의식이 이제 지금 이 보면- 본인이 진짜 믿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준 건지는 뭐 알 수 네. 없지만 체감하는 거하고 이 본인의 의식 수준하고는 인식 수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예, 예. 그 사실은 지금 자화자찬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쵸. 어떤 위기 상황인데 그리고 기자회견을 왜 하고 있는데 예. 이걸 누가 이걸 들으려고 국민들이 뭐 기자회견하고 뭐 이런 발언을 듣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라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기자들 질문에서도 답을 뭐 어느 정도 기대할 가능성은 없다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국민소득 5만 달러 꿈이 아니다. 예, 이런 얘기. 지금 그 소리를 할 때입니까, 이게? 예. 양극화 극복 못하면 민주주의가 위기가 된다. 지금이 민주주의 위기 아니죠? 위기 아니에요. 입틀막 아니에요. 예, 지금이 입틀막인데 양극화 극복 못하면 민주주의 위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관련해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했습니다.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성과 위주예요. 저출산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것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실히 지원하겠다. 예. 근데 제가 최근에 정말 그 공기업 그 다니는 어떤 후배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임신을 하고 있대요. 예,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긍정적인 효과다. 왜냐하면 다른 휴직이 안 된대요. 뭐 대학원 간다, 그렇죠. 공부한다 이런 휴직이 안 돼서 육아휴직은 확실히 유일하게 돼요. 육아휴직은 확실해서 전부 임신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일과 육아 양립 환경 든든하게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좀 약간 자화자찬식 뭐 특별하게 윤석열 정부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22분 얘기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이제 뭐 이동을 해서 10시 30분부터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이 분위기라면 지금 보니까 아까 댓글창에 음소거했다 듣다가 음소거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뭐 분위기라면 기자회견도 크게 기대할 바가 못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통령이 이렇게 정말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귀담아 듣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얘기보다는 그리고 했던 거 2년을 정리한다고 했던 걸 되게 짧게 할 건데 네. 지금 이 발언 보면 한 8, 90%를 2년간 잘했다고 하고 네. 10%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사실은 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우선돼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총선 결과가 지금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패턴 자체가 잘못돼 있고 그렇다면 뭐 기자회견 곧 하긴 하겠지만 네. 또 자유롭게 열린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지만 답변도 뭐 그냥 하나만한 답변으로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자회견 질의응답까지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다 당연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여기에서 잘못하면은 더 이상 국정 수행 지지율을 반등시킬 만한 그렇죠. 요인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 보면은 이제 야당의 강공만 남았어 이제 특검 네. 이제 계속 올 테고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또 하나는 지금 보수 언론 쪽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보수 언론도 이거를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진짜로. 예. 이게 왜 무섭냐면은 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날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날릴 보기에는. 수도 있겠다. 누굴? 보수 언론이에요. 보수 보수 언론이 언론이 자, 윤석열 우리가 대통령을?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전 네. 대통령 때 네. 조선일보가 사실은 TV조선 조선일보가 예. 최고로 어떻게 보면 문을 열었고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진동 기자가 이진동 기자, 뉴스버스가 뉴스버스 있는 등등. 만약에 보수 언론에서 네. 만약 돌아선다 그러면 예.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예측하건데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 예.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20%대잖아요. 예. 근데 지금 모두 발언만 봤을 때는 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거든요. 네. 뭐 기자회견 과정에서 잘못했습니다. 뭐 반성합니다. 뭐 그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없다고 보면 글쎄요 마지노를 넘어갈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구현 설명을 하자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미 수집을 했고 네.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해요. 보수 언론 측에서. 네. 근데 그게 단순히 무슨 뭐 외모라든지 우리가 알려진 그런 게 아니라 네. 생각보다 조금 그러니까 민감한 문제. 그러니까 법 위반 뭐나 예를 들면은 뭐 인사 여러 가지 개입?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생각하시면 네, 돼요. 네, 네. 뭐 그런 유의 네, 뭐 네, 이런 네. 것들을 지금 차곡차곡 쌓아놨다.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쥐고 있다. 쥐고 있고 네. 하려고 하고 있다. 더 이제 깊게 팔려고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박근혜 때처럼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은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번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 사실은 칼럼과 사설과 기사로 굉장히 많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면에서 그래서 짜증을 일으켜요. 네. 칼럼에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 주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라는 거가 너무나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내심이 거의 한계에 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어제 그 동아일보 뭐 사설인가요? 보면 그 특히 이제 영수회담에 이제 비선이 나왔잖아요. 네. 듣도 보도 못한 정치다. 듣보정. 듣보정. 막 이런 듣보정. 얘기를 막 쓰고 있다. 그런데 또 보수 어제 밥글이 하나 돌았는데 재밌는 내용이 이제 동아일보를 좌파 언론으로 분류하겠다. 보수 쪽에서 동아일보가 너무 세게 보도하니까 너희는 이제 좌파야. 뭐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이제 소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보수가 보더라도 보수답지 않은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가 그렇죠. 안 보인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 지금 2년이 지나도록 기자회견도 이제 뭐 이제 취임하고 처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뭔지 뭘 하고 싶은 건지 그냥 뭐 해외 순방 계속 다니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국민민복 차원에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지 너의 로드맵을 보여주세요라는 거를 보수 언론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 답변을 못 하고 있다. 근데 오늘도 서두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보람찬 보람찬 게 뭐가 있을까요? 예. 군가 생각나네. 보람찬 하루를 끝마치고서 미치겠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보람찬 일도 많았다. 그리고 이제 쭉 풀어가는 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잘했다,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다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누가 그렇게 공감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한 번도 여태까지 네. 만나지도 않고 있고 심지어 대파 870원 사태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았잖아요. 아 우리 대통령은 민생에 아무런 관심이 없구나. 없다. 예? 공감이 안 된다. 이게 제일 큰 불만인 건데 여기다 대고 함께 울고 웃으며 쉴 틈 없이 뛰어왔다. 본인이 진짜 이렇게 믿고 있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네. 정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좀 답답합니다 진짜. 그리고 심지어 지금 최근에 전세 사기 그 피해자들이 또 사망하시고 또 사망했어요. 하셨어요. 네. 그런데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본인이 지금 다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내용이라면 우리 기자들이 정말 세게 좀 물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0시 18분 지나고 있는데 네. 예, 대통령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 세습도 혁파해 왔다. 그런가요? 아니요. 뭐 네? 어디 뭘 했어요? 뭘 했는데 그런 얘기가 어디서? 왜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이런 걸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이 부분 이 얘기한 것 중에서 뭐 일부는 뭐 평가를 한번 해볼 만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좀 과장하고 뻥튀기도 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뭐 100개 중에 100개를 다 못했겠습니까? 99개는 못하고 1개는 잘한 게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장윤성 기자님 말한 거 똑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은 신뢰의 위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잘한 얘기를 주렁주렁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그게 아니라 아니 그래서 지금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는 어떻게 할 건데 사람들은 그렇지. 이거를 답변을 네. 듣고 싶어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물론 뭘 기자회견 때 하긴 하겠지만 네. 뭐 여기 들어가야죠. 네. 그렇죠. 여기 나왔어야죠. 여기 나왔어야죠. 특검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특검 거예요. 얘기도 나와야 되고 그 예.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과를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또 들어가면서 이 부분도 뭐
있었다라는 이런 게 최소한의 정무적 감각이 있어야 그게 되는 이제 거니까. 어찌 보면 네. 인식이라는 거거든요. 소통이라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이 바라는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게 보수든 진보든 누구든 간에 네. 가장 듣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다 빼놨단 말이에요. 네. 지 잘했다는 얘기고 누가 뭔지 잘했다고 생각하겠죠. 이 얘기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다 빼고 얘기를 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기자회견도 사실은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지만 네. 60분밖에 안 되지만 네. 사실 이런 질문 안 할 거예요. 뭐 노동개혁, 연금개혁 얘기하겠습니까? 이 얘기 안 합니다. 네. 특검 물어볼 거예요. 어제 가석방을 왜 시켜줬냐, 최은순. 네. 뭐 진짜 비선 있냐 이런 거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네. 답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달려 있는데 네. 기대할 게 있을까 싶어요. 속보가 올라왔네요. 네. 앞으로 3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 이준석 스타일로 얘기해 볼까요? 네. 앞으로 3년 맞나? 아, 정말 3년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영 갈등이 계속되면 민생이 어둡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치는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저와 정부를 바꾸겠다. 국회와 협업을 늘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꾸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건데 뭘 바꿀 그러니까요. 건데 무엇부터 시작할 건데 이 얘기가 사실 전혀 모두 없죠. 발언의 일장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전혀 서두에 없죠.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동안 소통에 미흡했고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속 시원히 답변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야 장윤선 대통령이네. 네? 그 기본이지 아, 왜 그게. 그게 기본이라고요. 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다. 이게 기본인데, 자 1분 남았습니다. 22분까지 모두 발언이 이어지고 지금 끝난 것 같습니다. 또- 그 앞에 Buck stop here 딱 놓고 시작했어요. 네. 아니 예, 또 자. 김순덕 칼럼이 또 한 번 더 떠오르네요. 네. 그 거기에서 그 김순덕 그 동아일보 고문 칼럼의 그 내용이 있잖아요. 네. 윤석열은 연설문을 직접 쓴다고 한다. 그래서 기억 남는 명구절이 없다. 아,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이다. 예, 이것도 본인이 쓴 것 이거 같습니다. 본인이 쓴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예. 쓰고 이제 다듬어 줬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마음에 와닿거나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라든지 이런 건 네.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저는 국민의힘도 답답할 거예요. 국민의힘도 잘했구나 이렇게 안 하고 야 뭐가 나와야 되는데 왜 네. 안 나오지? 국민의힘 입장도 정당이지만 매우 답답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뭐 전체 경제, 뭐 외교 안보, 그다음에 노동, 그다음에 돌봄, 뭐 다 주로 이제 돌봄과 교육, 그다음에 첨단 산업, 원전, 의대 정원, 뭐 민생,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양극화 해소 문제까지. 그건 뭐 궁금하나요 우리가? 그런데 대체로 돌봄과 교육, 아이들 뭐 이런 얘기에 많이 이제 배정을 한 것 같고요. 그 돌봄 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한 거는 맞잖아요. 늘봄학교. 늘봄학교, 예, 예, 늘봄학교. 예, 예. 그거는 그나마 성과로 해야 되나 예.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해가지고 네. 비판도 좀 많긴 많거든요. 네,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가부를 폐지하고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해서 이걸로 뭐 이른바 이제 저출생 문제를 대책 논의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편안 동의해 줄까요? 글쎄 뭐 여가부를 꼭 폐지하고 대체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이제 개혁 보수 쪽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라는 그런 타이틀보다 굉장히 네. 다양한 네. 이를테면은 뭐 외로운 부도 영국에는 외로운 부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네. 뭐 젠더 뭐 네. 다양성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다루는 부서를 오히려 확대 개편하는 게 맞지 않나. 여성이라는 것만 꼭 집어서 하는 거보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 상대적 사회적 약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성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거를 꼭 폐지하는 게 맞나 그 생각은 들고 뭐 저출생 문제 다루는 거는 맞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네. 그거를 그러니까 부처의 힘은 예산에서 나오거든요. 네. 정확하게 그거에 얼마가 떨어지면은 네. 근데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 어떻게 했냐면 각 부처에서 이거는 우리가 저출산 예산입니다라고 꼬리표를 붙여 놓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네.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꼬리표를 다 녹색 네. 예산. 모든 게 다 녹색 예산이야. 네. 그래서 저는 아예 힘을 주고
만드는 거는 맞는데 네. 그러면은 교통 정리가 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금도 위원회가 있는데도 잘 안 굴러가는 걸 보면은 조금 네.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10시 25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섰고요. 모든 기자들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기립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노트북이 하나도 없네요. 노트북도 없고 그냥 볼펜하고 종이만 가지고 들어간 것 그 같아요. 노트북 아마 못 들고 하는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속기 못하게 이게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건 편집을 해야 됩니다. 예, 기자들 노트북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이 예. 속기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예. 볼펜 정도.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권을 이제 누가 주느냐, 김수경 대변인이 이제 기자들을 질문권을 주게 될 텐데. 속시원이 차라리 그냥 투명한 함에 다 넣고 제비뽑기 그래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좋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중앙지, 지방지, 뭐 인터넷, 외신 뭐 이렇게 되게 외신, 뭐 경제지 이런 것들을 따로 분야별로 묶어가지고 기자들에게 그 저기 줄 텐데 평화방송 맹현균 기자가 맨 앞에 자리에 앉았네요. 예. 그래요? 14번. 평화방송. 예, 지금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있습니다. 봅시다. 어떤 아유. 기자가 당첨이 1번 질문이. 맨 앞에 있는 기자 여성 기자인데요. 어느 사 기자인지 뉴시스 기자라고 하네요. 뉴시스네요. 예. 뉴시스 기자가 통신이 첫 번째 기자 질문권을 획득했네요. 네. 예, 뭐 어떤 질문을 할지는 그 내용을 좀 저희가 들어오면 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 계시면 우리 김준일 평론가 전직 기자로서 예. 뭐 묻겠어요? 아니 뭐 저도 굉장히 물어볼 거는 많은데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약간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네. 이거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묻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박정훈 대령한테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평생을 개같이 네. 해병대에서 고생한 이게 그러니까 그 달콤한 인생의 이병헌이 마지막에 네. 김영철한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넌 나의 넌- 모욕감을 줬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요. 예. 날아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한테 이러셨어요. 약간. 예.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군요. 정의로운 검사였던 윤석열이 본인이 항명을 하면은 네. 그건 정의로운. 근데 그건 아직 어. 팩트가 네. 확인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네. 그 질문 진짜 하고 싶은 네. 질문이라면 네. 그게 할 거예요. 어. 전화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예, 그날. 그 질문 할 거예요. 네, 7월 31일 오전 11시 11시에 45분. 혹시 전화했습니까? 했습니까? 그 질문하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했다 해도 문제고 했다 해도 문제고 뭐 답을 못 할 수도 없고 예, 뭐 그렇습니다. 난감해지는 답을 거거든요. 네. 네. 뉴시스의 박미영 기자가 총선 패배 원인은 뭐고 앞으로 국정 운영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이런 질문 하지 말라 그래요. 네. 이런 거. 이건 뭐 뚱뚱그린 질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국정 윤 운영, 대통령이 답변을 했습니다. 총선은 국정 운영 평가가 중요하고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부족했다는 게 담겼다라는 그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했고요. 앞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 뭐였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만한 얘기잖아요. 하나만한. 제가 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모범 답안이 나와 있잖아. 네. 나도 답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예, 박지훈 대통령 답변하세요. 네, 저희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전거 같고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거잖아. 이걸 왜 물어보냐고. 네. 몰라요 답을? 나라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동훈이 문제였습니다. 예. 예. 앞으로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 뭐였는지 고민을 많이 했고 결국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 체감 변화가 많이 부족했고 정부 정책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게 부족했다. 또 봐라. 앞으로 똑같네. 중요한 건 경제다. 결국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구조도 중요하나 국민 한 분 한 분이 민생 현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을 하겠다. 또 설득이 부족했다. 또 설득이 설명이 부족했다. 설명이 그러니까 부족했다. 결국은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설득을 했지만 설득이 부족해서 오해하고 있으니 더 예. 설득해 볼게 우리가. 예. 우리는 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핵심은 뭐냐면 국정 운영 기조는 옳은 거예요. 잘된 건데. 잘 된 예. 건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고 또 정부 정책을 국민들한테 설명하지 못한 게 부족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 소통하겠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조선일보 기자가 아유, 나섰습니다. 한번 보자. 자, 기대된다. 조선일보 기자 좀 핵심을 좀 해줘요. 할지 예, 궁금합니다. 핵심을 좀 해줘요. 그러니까 소통이 부족한 거냐? 그러니까 초장에 나와야 됩니다. 김건희 특검법 받을 나와야 돼 거냐? 그냥. 예, 쓸데고 묻지 말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도록 물어야 된다니까. 대통령실도 요청했어요. 네. 뻔한 질문 하지 마라. 그런데 왜 기자들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질문은 좀 실패다. 저는 실패. 좀 실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한 질문을 이렇게 하면 안 질문. 돼요. 네. 예. 시간 낭비. 자, 조선일보 기자 질문 보겠습니다. 야당에선 총선 민심이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와 첫 번째 회담을 했는데 대통령 인선이 총선 전과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와닿지 않는다. 국정 기조 전환에 생각이 있냐? 정책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겠냐? 요거 조금 한 발 들어간 그나마 나 질문이긴 이원모 합니다. 얘기인가요? 그러면 여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정진석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2명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3명이죠. 세 명이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그다음에 들어갔고요.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엊그제 발표된 김주현 민정수석 민정수석. 이 3명에 대해서 자 답변 보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또 그게 국정기조에 맞다. 시장경제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우리 경제 기조를 잡는 건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 그 기조는 일관성이 유지된다. 이 무슨 얘기인가요? 바꿀 건 바꾸고 하겠다. 끝. 또 하나만 한 얘기네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진짜 구체적으로 질문해. 이거 이렇게 하면 다 답할 것 같아. 역대 대통령들은 이 정도 질문을 하면은 그게 네.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디테일하게 답변을 해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정도 보통은 아니야.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럴 의사가 없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냥 계속 소통하겠다, 설득하겠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으면 네.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하나만 한 얘기.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검 받으실 거 말 겁니까? 등등. 자, 세 번째 질문 기자가 SBS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 질문이 나왔어요. 됐네, 이제. 세 번째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SBS 기자가 김건희 특검 받겠습니까? 짧게 물은 것 그래, 같아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딱 묻는 게 이게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자꾸 봅니까? 네. 이게 뭐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질문하지 말고 딱딱 질문을 해야 됩니다. 특검 받을 거냐? 검찰 수사 김건희 여사 결과를 의혹? 지켜보고 하겠다고. 했지. 그렇게 얘기하겠지. 공수처.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입장이 뭐냐? 제 아내의 현명하지 박절.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박절하지 못했다, 매정하지 못해서 조그만한 파우치를 파우치. 받았다. 아버지하고 인연을 강조하면서 말이야 들어와가지고 파우치만 받고 책은 다 버렸던데.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에 싹 다 버리고 갔어요. 와, 그거 주순 분이 또 변호사래요. 그 입주민이 예, 세상에 29기 연수원 29기 어떡할 거야. 큰일 났다 정말. 그러니까 책은 싹 버리고 양주. 아니 YS 해상면주가 어디로 친필이 직인이 찍힌 거를 어떻게 버려? 그걸 버려. 버렸다는 거잖아요. 와, 예, 대단해, 그러니까 진짜. 전직 대통령이 준 책도 싹 다 버려.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최 목사가 준 책도 싹 다 버려. 야 이거를 또 그 같이 사는 입주민 변호사가 싹 다 모아서 증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책을 버리는 사람이 많아서 평소에도 자주 가져다 그러니 수거를 해왔는데 보니까 아니, 대박 완전 횡재했다. 횡재했다. 야 그분 와 나중에 근데 어쩜 솔직히 진짜 죄송한데 너무 저렴하다. 아니 죄송한데 그러니까 딱 그거잖아. 우리는 책 안 읽어. 책 다 버리고 지금 책 구입 예산도 하나도 안 썼다라는 거. 거의 안 썼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책정돼. 그리고 딱 받은 게 명품백하고 양주야. 와, 난 진짜 이렇게 저렴한 세상에. 정치 지도자는 국가 본 적이 지도자가 없다. 세상에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사과드리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있어서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엄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 특검 문제는 지난 1월에 제의를 요구했지만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는 늘 주장하는 게 검찰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하자 주장하면서 특검 여론 반대해왔다. 맞다.
특검은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 기관들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부실한 거 아니야 지금? 네, 도이치인이 이런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나를 타겟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해왔다. 그런 수사가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했다는 건지 부실하게 했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다. 특검 20여 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해왔는데 여야 의견 일치로 해왔기 때문에 할 만큼만 해놓고 특검 하자는 건 제도 취지가 아니라 정치 공세다. 또는 진상 가리기를 위함 아니냐. 뭐 작심하고 모범 답안 자기 얘기했네요. 더 질문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 꼬리 물어야 됩니다. 예, 더 질문해야 한국일보 돼요. 기자. 다음에 한국일보 질문 좋아요. 더 해야 돼요. 한국일보 기자 잘 날카로워요. 나갑니다. 예. 한국일보 기자 최상병 특검 질문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물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김건희 특검 나오고 최상병 특검 나왔으니까 네. 그 다음 기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 꼬리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꼬리 물고 실제로 이 문제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질문이 나와줘야 합니다. 조사가 다 제대로 됐냐고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자, 한국일보 들었는데. 질문 요약해 드릴게요. 최상병 특검법 이거 통과됐을 때 죽음을 악용한 나쁜 정치라고 했는데 특검 거부할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심플하고 오히려 좋다. 좋다. 예, 그렇죠. 이렇게 물어야 돼요. 네. 예, 한국일보 기자 잘 물었습니다. 특검 거부하겠다고 하겠죠. 예, 여론 특검 거부하면 안 된다. 이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그 이유는 뭐냐? 그렇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한국일보 기자 잘하고 요즘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잘한다. 정말 한국일보가 단독도 많이 쓰고 제가 한국일보 구독 신청했어요. 잘하는 언론 키워야 합니다. 예. 답하기 곤란할 건 한번 들어보자. 뭐또 네. 그나 하나 더 물었어요. 예. 수사를 질책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을 해라. 경로설. 경로설. 예, 답해라. 예, 경로설에 대해서 직접 물었습니다. 예. 대통령 얘기 시작했어요.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건 군 통수권자로서 안타깝다. 네. 정확하네. 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 방지가 되고 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서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예. 여기까지는 그냥 모두 발언 수준입니다. 그 정도는 뭐 맞죠. 예. 그래서 실제로 받을지 말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특검 받겠다, 수용 이런 워딩이 나올지 주목이 되는데요. 과연 그런 말을 할까요? 받으면 이게 대박이 되는데. 받으면 받지 예, 않겠죠. 예, 이제껏. 댓글창에서는 특검 받아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과연 소회만 밝히고 말게 되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실망할 것 같은데 공수처 수사 보자 뭐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네. 보이네요. 당시에는 최일병이었는데 순직간 그 사고 소식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네. 경로하셨네. 경론했네.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지금 최혜병 특검도 그렇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대로예요, 답변이 그대로. 나오고 네. 있는데 그래서 특검 그다음에 받는다고 안 합니까?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무리하게 해서 인명사고 나게 하느냐. 대민작전 하더라도 이런 일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질책성으로 내가 당부를 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딴소리를 해. 그걸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아니잖아. 그러니까 특검 받을 거냐 받을 거냐, 말 거냐. 거부할 거냐. 수사 질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하라. 특검 핵심은 수사 외압 아니, 행사냐 아니냐 이 부분 물어보는 이렇게 거잖아요. 하면은 우리가 조금 질문을 많이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36, 한 이렇게 60 길어지면 안 분이면.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눈썹이 많이 올라가셨어요. 발언하는데 고개가 많이 돌아갑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진행 중이고 그것이 나중에 검찰에 송치가 되어서 기소될 사안은 재판에 넘어갈 것이다. 저는 이 수사 담당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 모두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하겠냐? 공수처 다 수사 드러날 보면 수밖에 없다. 예.
공수처 수사를 믿으란 얘기예요. 검찰 수사를 믿으라는 거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거다라는 입장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을 해보면 이 기조라고 한다면 특검 특검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그걸 둘러대서 얘기한 거예요. 예, 안 할 것 같은데요. 뭐하면 그러면 뭐하라. 지금 특검 그러면 최상병 특검도 아, 그렇고 네. 김건희 것도 안 해. 특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기된 주요 현안 2가지 이슈에 대해서 모두 다 부정적인 입장을 발언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좀 이런 드는. 걸 뭘 길게 얘기 안 한다 그러면 되지. 수사 지켜보고 수사 경과 그리고 결과 보고 국민들께서 납득이 안 된다면 그때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할 것입니다. 하나만 한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지지율 더 까먹겠는데요. 이거 뭐하라 해요, 이럴 바야. 내일 갤럽 나오죠. 내일은 근데 조사가 이제 조사가 지난 조사지.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안 반영 안 될 거예요. 네, 오늘 반영하는 거죠. 보통 야. 아니 화수목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사흘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반영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아마 리얼미터를 보면 되고 네. 리얼미터가 30점 그렇죠. 몇 이렇게 네. 나오는데 어. 20%대로 네.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 질문을 더 함. 또 예, 자, 네. 어디죠? 다만 특검 취재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사법 절차를 보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검 수용에 대한 입장을 안 나왔습니다. 다음 KBS 기자예요. 박민혜 포함. 예, KBS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그 기자회견이 보수 언론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과연 이 정권을 계속 유지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그렇죠. 분수령이 맞아요. 되는 최대 사건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은 바뀔 생각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KBS 기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총선 이후 협치, 소통 강조했는데 최상병 특검 두고 대치정국 협치 강화 계획이 있느냐, 조국 이준석과 만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만나겠다고 뭐 이렇게 하겠지. 하겠죠. 오, 정답.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네. 뭘 왜 물어봐? 네, 언론 정치권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선 긋지 않는다. 협치 한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뭐 얼마든지 만날 의향이 있다. 뭐 이거에는 너무 뻔한 답변이에요. 나는 최혜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을 더 물어봐야 된다. 더 물어봐야 그러니까. 돼. 최혜병 특검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전화했냐 안 했냐고. 대충 관련돼 있냐 안 됐냐. 그렇죠. 그 질문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물어봐야 됐어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왜 내리고, 왜? 그다음에 이원모를 왜 투톱을 했냐. 투입을 했냐. 질문하라고. 그다음에 김주현과 이원모를 투톱을 세운 이유가 뭐냐. 공직기강에 이원모를 하는 게 맞냐. 왜냐하면 그의 부인이 첫 번째 그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비행기 타고 간 되자마자 사람이잖아. 비행기 타고 간 사람이잖아. 1호기를 민간인에 태웠고 그 부인이 이원모의 부인이다. 근데 왜 이런 사람을 공직기강 비서관에 앉힌 거냐. 질문들 할 이거 물어봐야 태산인데 됩니다. 왜 쓸데없는 질문하고 있어? 협치가 뭔 협치야? 뭐 우리가 한다 가자. 그러겠지. 우리 셋이 대통령실로 가자. 아, 답답해서 그게 나을 것 그래요. 같아요. 예? 단답으로만 답할 수 있는 것도 물어봐야 된다니까. 네. 에이. 국민을 위한 협치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끝. 자, 다음 한겨레 기자입니다. 한겨레 기자. 잘해봐라.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한겨레 기자 넣은 것 같아요. 최상병 사건 다시 들어갑니다. 네. 예, 최상병 사건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한겨레 기자가 잘 물어주기를 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질문 나왔어요. 자, 이종섭 장관은 피의자인데 왜 호주 그래. 대사로 내보냈냐? 출국 금지 몰랐냐? 이거 중요한 잘했다. 한겨레 기자 잘했다. 잘했어요. 네, 조선일보 한겨레 기자 잘했습니다. 한국일보 특히 잘했습니다. 오늘 한겨레 기자 잘 물었네요. 이거 답 마치 어떻게 저희가 하지? 지금 스포츠 중계하는 그러니까 나 태어나서 처음 해봐 지금 기자회견. 기자회견 중에 우리 무슨 저기 그 야구 중계 야구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전문인데 진짜 이런 중계 슬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통령이 저희 프로그램도 좀 출연해서 직접 그러게요. 이런 인터뷰도 좀 하고. 예? 내가 질문 많이 할게. 예, 지금 김준일의 뉴스공감에도 좀 나가고. 왜 양주는 갖고 책을 내버리셨어요? 이런 거 내가. 그렇지. 예, 박지훈의 뉴스인사이다 이런 데도 다 출연하셔서 알고 보면 저희가 셋 다 진행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요 방송 프로그램 다 진행자들입니다. 예.
몰랐다고요? 몰랐다 그러죠?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2+2 하는 나라다. 그만큼 경제 안보와 관련이 있다.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방산 수출에 아주 노력을 하고 성과를 낸 분이다. 그래서 호주 대사. 이거 출국 금지되는 그러니까. 왜 보내요? 출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엉뚱한 소리잖아요. 정말 엉뚱한 얘기. 그러니까 야, 그 권태호 한겨레 논설실장 10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변할 거다라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했는데 역시 한겨레 논설실장 답습니다. 정확하게 맞췄어요. 지금 거의 모범답 어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야, 기대할 게 하나도 없네. 그 출국 금지는 공수처 고발 사건 기사 보고 알았다. 미리 알았다면 검토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딱 그럴 줄 알았어요. 예. 피해가질 않네. 야,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뭐 대통령이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그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장을 지낸 차규근, 차규근 당선인 왔는데요. 정상적인 국가라면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해놓은 인사에 대해서 특히 이제 호주 대사로 보내려고 한다면 몰랐을 수가 없다. 모를 수가 없죠. 어떻게 대통령이 모르냐?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 가능성은 있죠. 법무부가 일을 안 하는 거야. 법무부가 안 알려줘.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는 대통령이 모르셔야 돼라고 해서 꽁꽁 숨기고 보고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질책해야지. 그러면 큰일입니다. 고발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고발 이런 사건들이 있어도 그냥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옳았다. 아니 피의자 말고 좀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없어 이 정도에는 왜 꼭 피의자로 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어렵다. 대단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아그레망을 1월 달에 넣어서 3월 달에 호주 정부에서 준 걸로 아는데 출국 금지가 12월에 됐어요. 그러니까요. 작년 12월에. 그것도 거짓말 같아요. 공수처에서 12월에 해놨는데 1월 달에 아그레망 넣어가지고 3월에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 알고도 보낸 거다. 도주대사 의혹이 사실로 규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변명에다가 피의자가 답변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요? 난 그런 느낌 들어요. 사실은 뭐 이게 지금 고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 뭐 이런 걸로. 지금 보면 변명하고 있는 거죠 다. 몰랐다, 아니다. 그 모를 수가 없는 걸 갖고. 네. 앞으로도 이 답변 자체도 다 문제가 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대통령 기자회견 답변 자체가 나중에 다 문제가 저는 그래 될 보입니다. 수 있다. 보통 출국 금지를 걸면 소환하지 않는 사람은 출금 경우 없고 소환하지 않았다는 건 나도 오랜 기간 수사 업무를 해왔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 무슨 말이야? 변호사님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핑계인 거예요. 핑계. 출국 금지를 한 걸 몰랐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소환 조사 안 받았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핑계 대려고 또 하는 말이 이제 피해자가 답변하는 방법입니다. 자, 중앙일보 재밌는 거 물어봤습니다. 자, 용산시대 열면서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는데 총선 전에 참모 통해서 한동훈 사퇴 요구한 적 있냐? 이야. 잘못 알려진 거 있다면 바로 잡으시라. 이 기회에 지금은 어떤 관계냐? 한동훈 위원장과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사실상 윤한 갈등 지금 3라운드까지 들어섰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답이 바로 나왔어요. 아니라 그래. 오해 있었던 것 바로 풀었다. 아니라 그래. 한동훈은 정치인 기간 짧지만 주요 정당에서 이제 주요 보직을 한 사람인 거죠.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젠 정치인으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했다. 앞으로 정치인으로 길을 잘 걸어 나갈 거라고 생각한다. 끝. 어떻게 보세요? 싫은갑다. 싫긴 싫은갑다. 짧게 답하는. 언급하기 싫어. 한동훈 위원장 싫은 거다. 그래 보여요. 언급하기 싫다. 아예 그렇다. 자, 다음은 연합뉴스 갑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기자들이 꽤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초반에 조금 어려운 이 질문을 왜 하는 거야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그래도 뒤로 갈수록 조금 기자들의 질문이 핵심으로 조금 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지금 연합뉴스
기자가 묻고 있는데요. 차기 국무총리. 아, 국무총리가 지금 누구 할 거냐? 지금 저기 한덕수 총리가 사표 내고 매일 출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러다 최장수 총리 되겠어. 그러니까 차기 국무총리 포함해서 개각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달라. 개각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한테 개각이 추천 요구했나 뭐 이거 그러니까 물어보면 되지. 이재명 대표한테 진짜 추천 요구했냐. 그리고 박영선 장관설 이것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어봐야죠. 박영선 장관, 양정철 원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각각 주요 대통령실의 주요 보직자들이 한 사람은 TV조선에, 한 사람은 YTN에 새벽 5시 반에 네. 제보해서 6시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오보다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진짜다. 분위기가 괜찮아. 맞다. 맞다. 이런 얘기를 또 반박하는 보도가 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다른 분의 뜻일 수도 있어서 대통령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개각에 대한 입장이 나왔는데요. 개각은 필요하다. 장관직 맡은 분들 각 부처 분위기도 바꾸고 민생에 다가가기 위해서 개각 인선 검토하고 있지만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 후보 대상이 된 분들도 면밀히 검토하겠다. 그리고 사회자가 이게 너무 국내 정치로 가니까 외교안보 분야로 질문을 받겠다고 터냈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나섰어요. 조지 스미스라는 기자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현안 여기서 그만 받겠다. 그렇게 보여요. 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혜병 문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 관련된 거, 그리고 또 뭡니까? 뭐가 나왔었죠? 방금 전에 그 윤한 갈등. 요 정도로 이제 국내 이슈를 마무리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밖에 없어요? 많죠. 할 것도 많은데 아마 더 저는 사실은 더 질문이 가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특검 관련해서는. 또 그런 것들이 딱 멈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누굽니까?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통화 내용 이것도 좀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한겨레 일면으로 나와. 그러니까요. 질문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사법 분야와 관련된 게 아니라 군 해병대라고 지칭은 안 했지만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했다는 거고 필요한 자료를 다 계속 백업을 해줬다는 게 이제 유재훈 법무관리관의 진술이라고 한다면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유재훈 법무관리관이랑 통화를 했다는 게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냐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이 가야 되는데. 네. 그런 질문이 없고 갑자기 여기 개각 얘기하다가 외신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외신으로 넘어가서 외교안보 관련된 또 이분이 질문이 긴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할 거 아니에요? 예, 영어로 하고 뭐 통역하고 통역한 걸 또 다시 또 대통령 발언하고 그걸 또 다시 또 답변을 받고 다시 또 통역을 해줘야 되고 동시 통역 안 되나요? 이런 거? 할 수 있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아마 준비를 안 해놨는 것 아니 근데 같아요. 기자회견에서 동시 통역 동시 통역하지 않. 동시 통역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옛날에 최대한 시간을 끌기 잡아먹기 위해서니까 동시 통역을 배치 안 했을 수도. 그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기자회견 당연히 동시 통역해야 되고, 그렇죠. 요새 웬만한 뭐 토론회 이런 거 다 동시 통역을 하는데 이건 조금 말이 안 된다. 질문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자의 질문인데요. 미국에서 트럼프 타임즈 인터뷰에서 부유한 국가 방어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위비 관련해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방위비 관련된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될 가능성이 이제 뭐 논의가 되니까 미국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방위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뭐 질문할 필요가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할 만하죠. 그래서 뭐 그냥 서면으로 해도 돼요 이거. 왜냐하면 아직 뭐 대통령 누가 될지 트럼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된 건 아닌데 됐다고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상 이렇게 되면 한반도가 굉장히 이제 그 안보 문제가 우리가 스스로 만약에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 부자 나라에 미군이 왜 가서 우리가 해주냐, 방위비 분담금 더 내든가 아니면 우리 미군 철수하겠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답변이 나왔는데요.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 대선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역시 적절하지 예. 않은 게 맞네. 예, 조심스럽다. 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은 미국 양원 행정부 등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양국이 튼튼한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여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이거는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가 매년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 5조 원 예전에 뭐 달라고 했잖아요. 또 글로벌 호구 될까봐 내가 좀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일본, 인리, 미국 지금 미국은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그 IRA법이에요. 맞아요. 그게 폐지하게 된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조금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외교 사안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주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답변할 필요도 있었는데 그냥 뭐 틀에 박힌 뭐 예. 외교적 문제니까 다 그러니까 아주 뭐 그 외교상의 멘트 정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외신이에요. AFP 통신의 캐서린 바튼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북한 관련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쓰였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한국도 무기 제공 용의가 있냐? 이런 걸 물었습니다. 아, 너무 대외 관계를 이제 외신으로 다시 지난번에도 34분 가운데 외신 기자가 3명이나 맞아요.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물론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이긴 합니다만 외신보다는 그래도 내신 기자들 아니면 분리해서 해도 돼요. 그렇죠. 네, 내신 네. 기자하고 따로 외신 기자들 별도로 2번 나눠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또 언제 할지 모르고 진짜 각별하기 때문에 내외신 기자를 종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굳이 네, 외신 국내 정치 그다음에 뭐 국제 정치 나눠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시간 때우려고 하는 느낌이 좀 10시 들어요. 56분 지나고 있고요. 사실상 벌써 한 30분이 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네요. 네. 이렇게 되면 다음은 경제 현안입니다. 네, 그럼- 다음은 경제 현안으로 넘어가는데 일단 답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의 대결이다.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재건 등의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는 공격용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이 있고 이 원칙으로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은 그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제재하겠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유엔 안보리 안 먹혀요.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그렇죠. 코리아 편을 들지 안 않고 듭니다. 있습니다. 예. 유엔의 제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명백하게 한미일 대 북중러가 돼버렸어요. 북한은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사실상 우방 역할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가 먹히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꿀 건지를 물어보고 답변을 해야죠. 탄압하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대북 문제, 대북 관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니까요. 뻔한 답변이 나오더라도 예. 아, 외신 또 한 번 갑니다. 또 가요. 예, 니혼게 이자이 일본 기자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아직 완전히 해결하기 전인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리고 기시다에게 어떻게 협력을 요청할 거냐 이렇게 물었고요. 한일 문제는 과거사 그리고 일부 현안에 대해서 일본과 입장 차이가 있다. 요 얘기는 또 좀 진전된 발언이네요. 그동안에 과거사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안 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러나 또 나왔습니다. 모범 답안. 한일 관계는 양국의 미래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된다. 내가 어려움이 많았지만 미래와 북핵 대응 경제 협력, 인태 지역과 양국 공동 협력과 아젠다에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 걸림돌이라는 표현 나왔어요. 과거사 걸림돌이다. 예,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나 인내할 것은 인내하면서 걸어가겠다. 뭘 인내한다? 아, 여기 또 하나만. 네이버 얘기 왜 안 나오죠? 이 네이버 얘기 해야 되는데. 경제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경제. 우리 사실 기자가 질문해야지. 외신 기자나 일본 기자는 네이버에 오히려 관심이 없을 수 있고 네. 우리가 기자가 질문해야죠. 질문해야 돼요. 우리 예. 기자가. 예, 예.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충분히 서로 신뢰하고 있고 양국 관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시다 총리하고 굉장히 이제 돈독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제 글로벌 호구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따내거나 얻어내거나 양보할 수 없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과거사 관련인 것이고 강제징용, 그리고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이런 거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동해 문제 이런 거 어떻게 양보합니까? 과거사가 지금 걸림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사가 그거 걸림돌이라고 아마 하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인식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네. 이번에 BBC로 갑니다. 맥킨지 기자가 질문에 나섰습니다. 지금 외신 기자가 몇 명입니까? 다 불러. 예. 아니 지금 외국인 문제가 아닌데. 외신하고 내신 지금 1대1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네. 야. 시간과 얘기를 하니까. 시간 때우긴 해. 네, 11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BBC 맥킨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까지 보고 두 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계속 이어서 저희가 박찬대 원내대표 모시고 관련된 현안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이어진 대통령 기자회견 어떻게 보십니까? 뭐 준비된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질문지도 자유롭다고 하지만 답을 다 아마 질문지를 받아놨던 것 같고 준비된 답변이고 뭐 외운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준비된 답변을 그대로 한 거고 달라진 건 1도 없다. 똑같다. 그래서 뭐 바로 60분만 하고 끝나겠죠.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뭐 아주 안 좋은 신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대할 게 없다. 아주 안 좋은 신호다. 네. 기대할 게 없다. 뭐 자, 이제 우리- 요거를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이제 내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상대로 하나마나 곤두박질 네.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지지율은 또 곤두박질 치겠네요. 네. 더 괜히 한 거예요. 이럴 바안 하는 게 나을 더 빠질 것 뻔했어요. 같아요. 네. 예. 특히 이제 보수층이 지금 최근에 네. 어저께 벌어진 그 사태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비선 논란 네. 완전 빡쳐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사실은 뭔가 시그널이 나왔어야 돼요. 지금은 진보는 옛날에 등 돌렸고 중도도 다 빠지고 이제 보수 하나 남았는데 보수까지 빠졌는데 네. 이거 보고 지금 보수층이 돌아올까? 저는 큰일 났다 이 정부. 네,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 정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본인말 위기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진짜 저희가 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한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답변의 태도를 놓고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없어 네. 보이고요. 그리고 인식도 그 과거의 인식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제 국민들이 다시 또 결심하고 결단하고 특히 이제 야당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정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바로 광고 들으시고요.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모시고 이번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후에 야당의 대응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BBC 기자도 러시아 무기, 북한 무기 물어봤고요. 관련한 답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로 넘어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